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믹입니다. 자, 또 새로운 날 아침이 밝았죠. 오늘은 간만에 7층에서 워킹을 합니다. 자, 22일째인가요? 아주 재밌는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데이고, 앞으로 시데이가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멋있다. 구름이 여기가 되게 멋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느낌. 자, 또 6시죠. 6시 한 5분쯤 됐습니다. 제가 맨날 낮 시간마다 하고 있는 셔플보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죠. 셔플보드 게임 재밌습니다. 근데 어깨가 아파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저 짝대기로 퍽을 계속 미는데 어깨가 근육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뻐근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어제 이제 첫 번째 시데이였는데, 어제 제가, 배틀 오브 섹스 이스 게임 딱 가서, 남자 대 여자 5대5로 했던 게임, 지난 영상에 살짝 담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면서, 제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남성팀이 이기는데 일조했죠. 처음에 했던 거는 풍선 뒤로 넘기기 게임인데 룰을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한 남자팀 모두 전원이 빅 재미를 줬고요. 멋있죠? 진짜 멋있다. 오늘은 잠깐만요. 이거 먼저 보고서 가겠습니다. 멋있는 하늘입니다. 오늘. 여기도 멋있죠? 그랬고요. 두 번째 게임은 숫자 불러주면 맞추는 게임인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갖고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여자들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2연패를 했죠. 여기도 멋있네. 오늘 다 멋있네요. 그죠? 이게 크루즈입니다. 멋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종이 비행기 날리는 게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종이 비행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멋지게 비행기 만들어서 슈 해서 보냈죠. 네 번째 게임은 노래 부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막 아무데나 10명 쫙 세워놓고 8명 세워놓고 한 명씩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상 여기 해 올라오죠? 이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딱 지금이 일출 시간이에요. 좀 더 확대해볼까? 확대가 안되네. 스포스테디는 아쉽네. 이렇게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구름에 가렸죠? 아쉽지만 며칠 전에 봤으니까 그냥 갑니다. 여기 사진 찍고 있죠, 아저씨들. 그렇게 해서 그 게임도 우리가 졌어요. 나갔으면은 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팝송 가요라면 제가 자신 있었지만 팝송이라 제가 눈치를 채고 빠졌죠. 그래서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이제 같이 노래 나오면 율동에 맞춰서 같이 율동을 하는 거, 춤추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희생을 했죠. 내 자신을 버리고 우리 팀이 이기는데 한번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영혼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게임이 스코어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텀블러를 받았어요. 물통을 받았어요. 물통이 2개나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재밌고요. 어제 제가 또 특이한 거 봤죠. 미군 출신들 별도 행사 있는 것도 봤죠. 우연히 그 옆에 들렀다가 저도 장교였거든요. 옛날 임관 할 때 정복 입고 찍었던 사진, 증명사진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보여주고 살짝 그것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아주 의미 있었던 자리였고요. 어제는 또 술도 많이 먹었죠. 아직도 남아있어서 방에 와인 한 잔 남아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여갖고 그것도 먹었고 뭐 매일매일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죠 뭐 시데이 열심히 트리비아 풀고 있고 어제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에서도 4명이 팀을 이뤘죠. 같이 이제 셔플보드 게임 했던 줄리랑 게리랑 게리의 와이프랑 같이 팀을 이뤄서 또 우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4일 연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 참가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포트예요. 오늘 오후에 여권을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비자가 있어요. ESTA 말고 아예 10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제 여권에 딱 붙어 있어서 미국 입국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거 체크할 거고요.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똑같이 낮에는 트리비아 하면서 셔플보드 하면서 저녁에는 게임쇼 참여하면서 뭐 그렇게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배가 적도를 지나요. 그래서 몇 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도 지도를 보긴 할 건데 뭐 적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에 바다 한가운데 뭐 라인이 거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여기서 방송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지도상으로 보면서 대충 뭐 적도를 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도는 5년 전에 한번 지났죠. 거꾸로 올 때. 그때도 적도 지나면서 인증서 같은 거 줬어요. 로맥 당신 적도 지나간 거 인증한다. 종이 하나, 종이 하나, 멋들어지게 생긴 종이 하나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배는 계속 이제 하와이로 가고 있죠. 어제 이제 하와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진주만 일본이 습격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안 잃은 거, 뭐 유류고 뭐 탄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항공모함을 하나 안 잃었다는 겁니다. 운 좋게 미국 항공모함이 나가 있었어요. 바다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거기까지는 파괴하지 못했죠. 만약 그랬으면 아마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항공모함도 파괴 못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제 플랜테이션 농업 얘기를 하면서 하와이에 많은 이제 외국인들
이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포르투갈인 쭉쭉쭉쭉 이런 사람들이 이입국을 했다가 저기 유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 이게 뭐죠? 전쟁에서 이제 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돈만큼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물론 무기 중요하죠. 근데 요즘 현대전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게 뭐냐?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네. 오늘 레이더는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이제 영국에서 발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마 지금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네. 도청을 해도 네, 수준이 조금 보안 수준이 좀 낮았을 거고,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로 암호화해서 모스부호 같은 걸로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런 식으로 네, 전송을 하죠. 그게 이제 그런 신호를 네, 전파음인가요? 네. 그 신호를 이제 암호 뭐라고 해야 되나, 종이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이제 되는 건데, 또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대전은 전쟁을 진행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일본 애들이 진주만 습격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하와이 어느 산, 언덕인지 산인지 거기에 일본식 뭐 선술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 가면은 일단 그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로 훤히 볼 수 있고, 그 글로 미군들이 자주 놀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정보 활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상당한 정보력을 거기서 취득했다고 합니다.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이. 나가서 함부로 집안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본은 상당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건 이제 미국이 세게 한 대 얻어맞죠. 제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해군력, 그다음 뭐 항공모함 이런 게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재건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뭐 그런 상황들이 파괴되지 않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잖아요, 경제. 미국이 그 후로 뭐 항모부터 해서 엄청나게 찍어댑니다. 그 생산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는 거죠. 일본은 신났죠. 처음에 이제 진주만 수격한 다음에 오판을 하죠. 상당수의 미 해군력이 상실됐다. 그때부터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막 진출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점령했던 필리핀, 필리핀도 일본이 먹어버리고, 뭐 괌사이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까지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부 거의 대부분 일본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인도까지도 침범하려고 하죠. 잘 나갔어요, 아주 일본이. 다 먹습니다, 다 먹어. 인도부터 해서 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같은 게 나오잖아요. 자원 확보를 해야 전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본에서는 중일전쟁이란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땅덩이도 넓고 머릿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 식민지도 넓혀가면서 점령을 하면서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일본이. 뭐 그러다가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점점 전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으로. 미드웨이 해전도 원칙상이 아니라 그냥 전력상으로 비교하면은 일본군이 압도적이었어요. 항공모함 숫자 거기서부터 한 6대 세대였나? 일본이 6대, 미국이 3대 막 이랬나? 근데 이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도청입니다. 도청. 얘네들이 모스보로 따사서 보냈잖아요. 근데 얘들이 암호를 해독합니다. 그게 얘네들이 공격한다는 게 미드웨이인 거를 알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들을 미리 띄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미국이 또 어떻게 정보로 역이용이냐면, 미국이 역정보를 흘려요. 쉬운 암호로 미드웨이 말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역정보를 흘린단 말이죠. 그렇게 치밀하게 전쟁이 진행됐던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일본은 당당하게 미드웨이에서 거기도 함재기들 전투기에다가 폭탄을 싣습니다. 어떤 폭탄을 싣냐? 어뢰를 먼저 실었어요. 어뢰. 그러니까 얘네들이 함재기를 띄우는 목표는 미국의 군함들을 침몰시키려는 게 먼저 목표죠. 어뢰를 다 장착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함재기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앞불사 이 누구냐, 함장이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야, 무기 다 바꿔. 또 바꾸다가 그걸 한 2차례인가 3차례 반복을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항공모함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막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폭탄에 하나둘 침몰해 가죠. 그리고 막 무기들 막 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쇄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 터지면, 제대로만 맞으면. 그래서 대다수의 일본 항공모함이 침몰하죠. 근데 웃긴 게 미국은 어떤 호더라? 애리조나인가? USS 애리조나인지. 그 배는 거의 뭐 침몰 직전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를 다 살려요, 걔를. 진주마 습격 때도 걔를 살립니다. 끌고 갑니다. 미드웨이 때도 그랬고 만시창이 다 됐는데도 얘를 살려놓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리 속도로 또 내보내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가 침몰시켰는데 왜 또 나타나 막. 그러면서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은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났다. 그때부터
네,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런 태평양, 남태평양 이곳이 다 전쟁터였죠. 이 넓은 바다가 전쟁터였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함재기들 급유하고 뭐 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했을 거고 또 섬들 필요했죠. 그래서 섬이 엄청나게 중요했죠. 작은 섬이라도. 저희가 갔던 바누에투의 미스터리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조그만 섬에 500m 밖에 안 되는 섬에 활주로가 있잖아요. 그런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 이 태평양이고, 이 태평양 많은 곳에 렉다이빙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난파선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이빙 하기엔 바다가 너무 깊어요. 깊은 데 다 있어서 다이빙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5년 전에 세인트 마틴인가? 카리브해 그쪽 가서 미국 USS 무슨 호였더라? 그 렉다이빙은 했습니다. 아, 엄청난. 그때 이제 제가 다이빙 초보 때인데, 너무 좋았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이제 조금 더 걸을 거고요. 운동을 좀 더 한 다음에, 또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뭐 태평양 얘기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오늘의 모닝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적도를 지나는 날에 노르웨이전 스피리토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업그레이드도 나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지금은 모든 공연단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파티입니다. 낮에 하는 파티죠.